잠깐 마스크 벗으세요. 벗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뜻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AI 공유라는 주제로 거의 뭐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이런 특별 세미나 포럼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30분 정도 원래 20분으로 돼 있었는데 계획표에는 30분 해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30분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AI 공유 플랫폼 역사 전망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플랫폼을 한번 빼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AI 공유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말씀드리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 주제가 AI 공유인데요. AI 공유가 아닌 것은 이제 데이터 공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공유에 관련된 그런 레토릭들이 많이 있죠. 데이터를 공유하자. 그래서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AI를 개발하자. 데이터라는 것은 하나의 재산권이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연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제체제의 연료인데 데이터가 있어야 AI를 잘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 우리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어디 한 군데 모아서 댐에다 놓아놓고 그리고 AI를 개발하자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데이터를 잘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그렇고 또 자기 비즈니스 이해도 그렇고 기업은 더 하죠. 기업은 공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고객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리즌, 리걸 리즌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 요즘 많이 광고를 하죠. 삼성 파이낸셜 네트워크, 삼성 화재, 삼성 생명, 삼성 카드, 삼성 증권, 삼성의 금융 관계사들이 모여서 모니모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역시 이 4개사, 5개사에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삼성 모니모도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 모니모가 좀 더 일찍 이런 오늘 논의될 AI 공유 이런 개념을 알았더라면 아마 훨씬 더 쉽게 그 삼성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아마 지금도 제 생각에는 삼성이 이런 오늘 AI 공유 방식이나 페더레이트 러닝 방식을 이용해서 모니모를 좀 개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본 사람들만이 오히려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안 해본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이렇게 막 공유하라고 강요받으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 셀프 인터리스티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우 퀄리티 디그레이디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AI 쉐어링이라는 것은 크게 어떤 다른 올드 모델은 뭐가 있냐면 맨 왼쪽은 뭐냐면 자기 데이터 가지고 자기 회사 인력이 AI를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할 수 있겠죠. 데이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도 우수한 AI 인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가능한 모델이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는 불가능한 모델이 맨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 갭과 디지털 디바이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빅테크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빅테크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사업의 기회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매출을 올려준 건 분명히 사실인데 그런 과정에서 점점 빅테크에 종속되는 거죠. 거래처도 뺏기고 커스터머 컨택도 뺏기고 모든 데이터가 뺏겨서 앞으로는 이제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 직접 치킨 공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음식점을 그냥 공장을 만들면 배달이 들어오면 그냥 소상공인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은 데이터와 커스터머 컨택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가 주도해서 데이터 댐을 만들자.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는데 돈을 주겠다.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일종의 뉴딜 정책이죠. 하지만 많은 이 데이터 댐 사업에 참여한 AI 회사 사장님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좋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돈 받아가지고 좋은 데이터를 만들긴 했는데 그걸 이제 공유할 때는 좀 나쁜 데이터를 공유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약간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AI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론은 무엇일 것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이제 AI 쉐어링입니다. 각각의 기업이나 개인은 자기의 데이터를 어느 누구한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AI 공유 플랫폼이 있어서 모델을 표준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개인과 기업한테 AI를 오히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개인과 기업은 거기서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 AI를 다시 보내줍니다. 나는 내가 내 데이터로 학습한 AI 보내기 싫어라고 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플랫폼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러면 결국 이 전체적으로 여러 개인과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AI를 가지는 기회를 또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AI 공유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이 늘어날 것이고 자기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계속 고도화되는 AI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가 좀 영어가 많은데요. 외국에서 발표할 일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슬라이드 있긴 한데요. 또 한국말 슬라이드는 최근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 슬라이드는 이제 영어로 발표할 기회에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공유가 사실 제 AK 중에 페더레이트 러닝 기술적인 용어로는 페더레이트 러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성희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요. 그다음에 이정희 교수님 정말 신진 교수님 이 두 정말 굉장한 교수님 모시고 연합학습에서 이따가 또 세션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주로 연합학습이란 말보다는 AI 공유란 말을 쓰겠습니다. AI 공유의 어떤 심플한 아키텍처인데요. 이 논문에서 나오는 그냥 그림인데요. 여기가 중간이 있고 여기서 이 AI 모델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약간 블랭크 모델을 각각 여기 이제 병원이죠. 세 병원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병원은 자기 환자나 이런 진료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 AI 모델을 학습합니다. 학습하고 자기가 써도 돼요, 그냥. 그런데 공유 플랫폼에 들어가면 이 AI 학습한 AI를 자기 파라미터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이 공유 플랫폼은 이 세 가지 병원에서 학습된 세 개의 AI 모델을 합치는 거죠. 합치면 더 강력한 모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각각 주체들이 모델을 러닝시키고 그 학습된 파라미터를 다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전체 모델을 다시 통합해서 더 좋은 AI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면 로컬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다시 트레인드된 모델을 다시 플랫폼에 보내주면 이걸 다 합친 모델이 다시 새로운 모델이 돼서 다시 또 보내지는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이터레이션이 일어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결국 모델 쉐어링이란 말을 저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 쉐어링이다. 이건 AI 모델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예전에 경제학 시간이나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심플 리그레션이라고 선형 회귀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델 쉐어링이란 뭐냐면 그냥 웨이티드 에버리지 오브 더 파라미터입니다. 각각의 로컬 사이트에서 학습된 파라미터를 다 모아가지고 가중치를 하는 건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 경우는 파라미터가 3개가 있습니다. 3개인데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뭐 이런 AI 공유에 사용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한 6천만 개, 거의 1억 개 가까운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거죠.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실험도 했고요. 심지어는 심플 리그레션도 해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돼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최근에 저희 연구팀에서 또 한 것도 뭐냐면 가장 심플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설계해서 여기는 파라미터가 15개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이 파라미터 15개를 가중 평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도 너무 반가운 그림이 되게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소개하면은 여기 보시면 사람도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 일기장을 공유하지 않고 여러분들 노트북에 있는 거 스마트폰에 있는 거 다 공개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러닝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콜라보레이티브 휴먼 브레인 러닝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 속마음이나 속에 있는 정보를 다 내놓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애그리게이션하고 쉐어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페더레이트 뉴로모핑 러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럼 기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서 뇌가 프로세싱한 다음에 그 AI 모델을
이제 애그리게이션하고 쉐어링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관련된 용어들을 보면 이제 애그리게이션, 쉐어링. 그래서 저는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는 것이 하나의 모델 쉐어링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학습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 용어고요. 기계학습 관점에서 용어를 하는 거죠. 모델 쉐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관점이죠. 뭐 리그레션도 될 수 있고 딥러닝이 아닌 여러 모델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AI로 가면 이제 AI 모델 쉐어링. 근데 AI 모델 쉐어링은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AI 쉐어링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AI 쉐어링 얘기하다 보면 조금 오해가 있긴 있어요. 이따가도 김선윤 교수님이랑 이정희 교수님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괜찮을까요? 네. 저는 기껏 생각해낸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외국에 가보니까 AI 쉐어링 하면 너무 AI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 쉐어링 또는 뭐 수학적으로는 그냥 파라미터 쉐어링입니다. 재밌는 건 이 논문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최근에 실린 논문인데요. 제목이 Read Federated Neuromorphic Learning for Wireless Edge인데 이 리드라는 말이 뭐냐면 이러한 AI 쉐어링을 하는 과정에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쉐어링 플랫폼이 있어서 리더가 있고 여기 보면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 이런 구조로 해서 이제 체계가 구축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AI 공유 플랫폼의 역사와 전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역사 공부를 좀 했어요. 뿌리 찾기를 좀 해봤더니 2016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이미 이런 아티클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이 아티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주 쉽게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뿌리 찾기를 좀 해봤더니 초기에 누가 이 멋진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했을까? 저는 제가 뭐 한 30년 정도 연구를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박사과정 처음 들어간 게 92년이니까 네,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논문 보고 놀라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 페더레이트 러닝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놀란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마치 이제 매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직은 아까도 이정 교수님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요. 이 매직한 느낌을 이정 교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다른 분들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이런 매직한 방법이 있었어? 이런 걸 생각한 사람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 좀 존경하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레자 쇼크리라는 사람이랑 비탈리 슈마티코브 이분은 코넬 대학 코넬텍에 있는 분이고 쇼크리는 아마 여기서 박사하고 텍사스 오스틴에 갔다가 지금 NUS 내셔널 유니버시티 싱가포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논문이 처음에는 프라이버시 프리저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는 또 improving communication efficiency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보면 federated optimization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런데 보면 결국은 초기에는 프라이버시 프리저빙이 하나의 중요한 밸류였고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이피션트가 하나의 밸류였고 또 하나는 디스트리뷰트 오티마이제이션도 하나의 밸류인데 사실 이 밸류를 이제 뛰어넘는 거죠. 그것이 AI 쉐어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AI에서 네트워킹의 발전도 한번 오랜만에 연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박사가 1990년대에는 뭐 디스트리뷰트 AI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그래서 이크마스라는 컨퍼런스도 있었고 했는데 이 컨퍼런스가 다 이런 걸로 합쳐졌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런 AI에서 네트워킹은 AI 시스템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협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저도 이런 논문을 당시에 썼죠. 타임 바운디드 뭐 니고시에이션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여러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상하는 논문들인데 이게 2000년, 2004년에 쓴 논문인데 실제 크게 응용이 나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AI들끼리 뭐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런 걸로는 크게 응용이 나오지 않고 오늘 말씀드린 건 AI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AI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AI를 커뮤니케이션해서 쉐어링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페더레이트 러닝이 일단 메디칼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정희 교수님이 본인이 연구하신 걸 많이 하시겠죠. 지금 보시면 이그잼이라는 프로젝트, 유카딘, 프리미아, 케어풀, 에펠미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중국, 싱가포르, 홍콩, 미국, 영국 정도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은 많이 좀 뒤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메디칼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교통, 트래픽 플로우 프리딕션, 또 파이낸스 쪽, 크레딧 카드 프로드 같은 거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헬스케어, 오늘 김성윤 교수님 말씀하신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분야에서 이제 실제 응용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런 거 다 논문이기 때문에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학자들의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언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거의 보고 눈물을 흘린 논문이에요. 20개 병원이 AI 쉐어링 방식으로 했더니 그 쉐어드된 AI 모델이 20개 병원을 다 이겼다. 그다음에 가장 큰 병원도 이익을 얻었고 가장 작은 병원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작은 병원, 작은 약자들한테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약간 그런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사실 AI가 그동안은 AI 디바이드가 되고 맨날 아마존 얘기나 하고 네이버, 뭐 구글 이런 빅테크 얘기만 하는 건데, 이제는 그 AI를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시민과 공유하는, 그러면서 더 강한 AI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이런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 이 웨이트를 다 공유하지 않고도 한 25%만 공유를 해도 충분한 퍼포먼스가 난다는 걸 보여줬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너무 재미있는 논문이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작년 12월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거죠. 이 논문의 경우 아까 파라미터를 제가 쉐어링한다 그러는데 6,350만 개, 저희가 추정하여 보기는 한 6,300만 개의 파라미터를 쉐어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20개의 병원이 6,350만 개 파라미터를 따로 학습시킨 다음에 그 20개를 이제 가중 평균한다. 가중 평균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부턴가요? 6월 20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8월, 오늘 8월 말이니까 딱 2달 정도 됐네요. 이제 한 2달 전부터 이제 데이터 공유가 아니라 AI 공유다라는 그러한 어떤 슬로건을 좀 이제 언론 쪽이나 이런 사회에 좀 많이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리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기사를 내는 중에 우리 강효식 서울 디지털재단 이사장님이 정말 잘 이해를 하시면서 글을 쓰셨는데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이사장님 천재시라고. 저는 처음에 저를 기대를 안 했어요. 이사장님이 뭐 AI 공유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서 글을 쓰셨다는데 어떻게 벌써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보내셔가지고 한번 봤는데 저보다 더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해서 거기서 비전이 또 나올 수 있고 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구나 해서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한상만 아까 축사해주신 한상만 회장님도 관련된 글을 또 쓰셨고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이 데이터 공유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대안으로서 이제 연합학습 방법에 기반한 AI 공유 개념이 이제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에서도 좀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뉴욕타임스에는 작년 2월 23일 날 어떤 메소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보지 않고 use our data without actually seeing. 또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5월달에 쓴 글에는 여기 보세요. Let's stop talking about data sharing. 제가 조금 마치 이걸 베낀 것처럼 돼버렸어요. 6월 아까 며칠이었지? 6월 20일이잖아요. 좀 속상합니다. 전 바뀐 게 아닌데 어쨌든 5월 23일 날 세계경제포럼에서 데이터 쉐어링이란 말을 이제 그만하자. 그거 안 돼. 이건 전 세계에서 정말 탑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도 보면 이것도 세계경제포럼입니다. 이것도 보면 without sharing personal data. 작년 10월 얘기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 UK, 영국에서 이런 헬스 케어 데이터를 콜렉트하려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changing advance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데이터 쉐어링을 리콰이어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거죠. 이것도 역시 인베스터들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Without ever seeing the data itself.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지난 7월 말에 미국 출장해서 이제 워싱턴 DC 있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국 자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외국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또 다 찾은 겁니다.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너무 재밌는 기사인데 2020년 8월에 전 세계의 20개 국가가 머니 런더링을 막기 위해서 리얼타임 인포메이션을 쉐어링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각 나라의 이러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자기가 2년 전에 했던 기사를 링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알게 됐거든요. 이건 뭐냐? 그럼 올해 지금 6월 기사는 뭐냐? 미국과 영국이 머니 런더링을 막기 위해서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을 쓰기로 했다. 이제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보니까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험회사들이 서로 데이터 공유하겠습니까? 서로 경쟁자인데. 근데 AI는 개발하는데 혼자 개발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ABC가 서로 페더레이트 러닝 방식으로 이제 프로드를 찾는 그런 AI를 개발하는 사례고요. 이제 뭐 이런 이제 언론이 아니라 이거는 맨 왼쪽은 이제 전 세계 컴퓨터 과학자들이 다 보는 잡지죠. 커뮤니케이션스 ACM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문구들을 보면 without data disclosure 하면서 크로스 컴퍼니 AI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죠? 또 이거는 제가 참 존경하는 학자인데 조지 잘카데키스의 최근 저서인데 제가 혹시 이 사람도 무슨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제가 아마존 킨들에 가가지고 페더레이트 러닝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페더럴 러닝이 앞으로 become the 놈이 될 거다. 하나의 규범이 될 거다 앞으로. most consumer oriented application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뒷부분에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연구하게 된 건 파렉스 인포텍의 박경현 사장님이 오래전부터 사용자 중심 결제 패러다임, 그 사용자 중심 결제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었고 저는 그거와 관련된 논문을 2006년에 썼는데요. 둘이 딱 의기투합이 된 거죠.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은 학기에서 한 사람은 산업계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용자 중심 결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결제를 할 때 내 계좌 정보를 내 금융 정보를 상인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결제할 때 내 신용카드 정보를 자꾸 상인한테 주죠. 사실 내가 갑이잖아요. 내가 돈을 낼 사람이에요. 원래는 상인이 저한테 계좌 정보를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인이 저한테 계좌 정보 주시면 제 스마트폰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2006년에 이 논문을 쓸 때는 스마트폰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는 스마트폰이란 말도 없었고요. 모바일 디바이스가 스트롱해지면 얘가 컴퓨터가 되고 얘가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제 정보를 줄 필요가 없고 상인이 나에게 결제 정보를 줄 것이다. 이것이 사용자 중심 결제 개념이었는데 그걸 똑같이 하렉스 인포텍에서 하고 계셨던 것이 유비페이였는데요. 어느 날 박경현 사장님이 저한테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을 한번 개발해 봅시다 했던 게 한 4년 전이고 진짜로 그걸 제가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냥 프로젝트를 한번 해봅시다 했던 게 딱 2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개월간 연구를 해서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은 뭘까? 그러면 일단 기본은 내 데이터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AI가 아니라 오히려 플랫폼이 나한테 주는 AI여야 되겠죠. 그게 봤더니 기술이 그 중에 하나가 페더레이트 러닝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라는 컨셉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연구한 것은 이런 페더레이트 러닝 알고리즘 아까 이제 이정희 교수님 발표 전에도 이런 페더 에버리지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이것들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뭐 이터러티브 파랄렐 에버리지, 이터러티브 시리얼 에버리지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기존의 페더레이트 에버리지보다 더 낫더라는 그런 실험을 최근에 학회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논문은 저희 석사과정 배성원 씨 이제 졸업하셨지만 되게 재밌는 논문을 쓰는데 실험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된다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거를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모든 웨이트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웨이트만 공유하고 오히려 인풋이나 아웃풋 쪽에 관련된 데이터 웨이트는 공유하지 않는 그런 페더레이트 러닝이 오히려 성과가 좋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더 워킹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AI 모델을 전부를 공유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코어만 공유하고 인풋이나 아웃풋 쪽은 너네 걸 써 로컬화를 해.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더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걸 발견한 되게 재미있는 또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제가 많은 회사들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AI 쉐어링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되고 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있고 여러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non-profit 오르가니제이션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프루브된 R&D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컨셉 하에서 이런 제너럴 커머스 인텔리전스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GPT-3라는 엔진이 나왔고
며칠 전에 지금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가 공개됐잖아요. 저희 경희대 학생들한테 이걸로 이제 다음 학기 강의도 할 건데 이런 거대한 엔진인데 이거는 주로 언어를 생성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엔진이라면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보편적인 상거래 분야에서 언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영수증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엔진을 만들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이런 하나의 엔진 하이퍼클로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막 만들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의 엔진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의 서비스가 나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구매 영수증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자연어로 인식해서 자연어 처리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트랜스포머 렉이라는 알고리즘에 집어넣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것을 울산에서 실시하고 울산 페달이라는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하는 건 무조건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레코멘데이션인데 재밌는 건 하나의 레코멘데이션에 듀얼을 만들면 듀얼리티는 뭐냐면 타겟 마케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만 잘하는 엔진을 만들면 이 펑션으로 포캐스팅이라든가 이벤트 프로모션, 타겟 마케팅, 프로덕트 브레인스토밍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어 처리로 자연어 기반으로 하니까 기존의 AI들은 추천 시스템 AI들은 주로 기업 내에서 기업 내부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코드를 표준화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아예 자연어를 그대로 추천하니까 코드 표준화 없이 글로벌한 그런 AI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건 추천 시스템의 어떤 듀얼리티로서 타겟 마케팅이 나오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번들링이 가능하고요. 또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오리지널 치킨, 불닭발, 대족발, 더블 불고기 피자를 먹은 고객한테 어떤 걸 추천해봐 그랬더니 저희 AI 시스템이 로제 치킨 세트라는 걸 추천한 거예요. 당시에는 로제 치킨 세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유사상품 탐색 기능을 통해서 로제 떡볶이를 추천했는데요. 나중에 얘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되게 신박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BBQ라는 프랜차이즈 회사 아시죠? 거기서 로제 치킨 세트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AI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그걸 예측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왼쪽에 보시면 제육 토스트 어떠세요? 제육 토스트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제육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제육 덮밥에다가 덮밥 드시는 토스트인데요. 그 다음에 나치 크림 스파게티 이런 것들이 AI가 만들어낸 거죠. 아까 언어 모델에서 AI가 엉뚱한 소리 하면 자꾸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실수가 돼요. 하지만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런 AI는 하나의 세렌디피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사무총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소상공인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협회 홈페이지는 앞으로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우리 메뉴 개발 뭐하지? 근데 프랜차이즈 협회 홈페이지 가보면은 요즘 우리 AI가 지금 추천하는 이상한 상품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이제 신상품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울산 페달에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유튜브에 나왔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 완전히 초거대 언어 모델 너무 재밌어하죠 사람들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꼭 써보세요. 너무 재밌거든요. GPT-3도 너무 재밌고요. 이런 건 이제 데이터를 쉐어드한 랭귀지 모델이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AI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이런 랭귀지 모델 안 하고 추천 모델을 하죠. 당연히 전자상거래 업체는. 근데 역시 자기네 데이터 가지고 하는 이 빅테크들이 하는 그런 AI라면 저희는 AI 쉐어링 방식으로 하고 커머스 분야에 그런 제너럴 커머스 인텔리전스 엔진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와 해서 한국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AI를 기능을 주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서울시 얘기지만 이제 부산시와는 이런 부산이 이제 엑스포 2030 엑스포 따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 부산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11월에 표결이 있다고 하는데 엑스포. 하긴 부산이 뭔가 큰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서 지금 이제 AI 도시 부산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교통 체계에서의 AI 쉐어링, 또 헬스케어에서의 AI 쉐어링, 그 다음에 글로벌한 역량을 만드는
데에서 AI 쉐어링,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AI 서비스를 위한 AI 쉐어링, 이런 여러 가지 AI.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 시티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근데 슬라이드가 몇 개 남았는데요. 제가 요즘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을 읽고 있어요. 다시 국보론에 보라면 동물과 달리 인간은 교환의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하나 가지면 절대 교환하고 이러지 않죠. 그냥 뺏길까봐 도망갑니다. 원숭이만 보노보 정도 되면 교환을 해요, 사실. 근데 교환은 인간의 본성이다. 혼자 하루에 혼자 핀을 만들면 20개 이상 못 만든다. 근데 10명이 분업을 하면 1인당 하루에 4만 8천 개 만들어. 지금 AI가 그동안 자기 혼자 만드는 거, 우리 회사 데이터로 우리 회사 직원이 혼자 만드는 그런 간의 수공업 방식의 자급자족 방식의 AI였는데 이제는 분업되고 공장. 아담 스미스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국부론에 교통이 발전한 곳일수록 분업이 일어나. 우리 통신망이 지금 너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AI도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그다음에 더글라스 노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노스의 주장 이론은 뭐냐면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잘 활용하는 제도를 갖춘 나라, 그 거래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는 나라가 번영한다.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건데 결국 그 데이터라는 것을 잘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잘 활용할 방법이 오늘 말씀드린 페더레이트 러닝, AI 쉐어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AI를 거래하는 비용을 줄이고. 근데 거래 비용을 줄이려면 늘 어떤 인터미디어리, 어떤 트러스티드 엔티티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피어 투 피어로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는 그러한 AI 쉐어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어떤 중간에서 이 6명이 같이 다 통신하려면 너무나 통신망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인터미디어리가 있으면 6개의 줄만 있어도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플랫폼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AI 쉐어링 플랫폼들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22년 전에 쓴 논문이 전자신시장에서 네트워킹 비즈니스라는 논문이었는데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으면 유명한 학자가 됐겠죠. 근데 그때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논문에 보면 결국 새로운 인터미디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동질적인 개체를 네트워킹하면서 이질적인 개체와 연결한. 카카오톡이 어떻습니까? 동질적인 사람들과 네트워킹해주고 그래서 편의를 준 다음에 나중에 연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월드와이드 앱이 요즘 웹 2.0, 웹 3로, 웹 3로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비욘드 웹 3, 넥스트 웹 3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웹 3에는 트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트러스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AI3. AI3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 논문, The Third AI Summer라는 논문이 AI 매거진에 올해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보니까 썸머가 3번 있었다. 그 두 번째 썸머가 뭐냐면 이 Knowledge is Power, Rule Based AI, Symbolic AI. 그다가 이제 세 번째 썸머가 뭐냐면 지금 Connectionist AI. 하지만 아직은 Isolated, Homemade, 자급자족 AI였는데 이제는 이런 페더레이트 러닝과 AI 쉐어링을 통해서 이제는 매스 프로덕션이 일어나는 그런 AI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B2C 서비스, 아까 B2B 서비스는 아니라도 이제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서 퍼스널 헬스케어를 내가 하는데 부산이 아마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박현주 시장님이 이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고혈압을 책임지겠다 앞으로 몇 년. 그럼 부산 시민에서는 고혈압을 AI로 이제 계속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체크해 준다고 하면서 우리의 퍼스널한 개인 데이터를 부산시가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시민들이 원치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페더레이트 러닝 방식으로 AI 쉐어링 방식으로 이렇게 디지털 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재 이런 페더레이트 러닝이 실험실 안에서 이제 아웃 오브 박스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왕 중심의 세상, 기업 중심의 세상에서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점점 민주화돼간다. 앞으로는 뭐 더 크게 얘기하면 이런 폰 자체가 이제 디지털 미 폰이 나오고 엠브에너가 나오고 OS까지 변화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 조금 빠른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오고 소프트웨어 앱이 나오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어떤 폰에 있는 메모리와 자기의 퍼스널 클라우드가 결합된 그런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 나오면서 AI가 분업되고 대량 생산되고 세상의 발전이라는 것은 늘 연결이 되면서 지능화되고 했는데 결국 AI 공유라는 것은 그 연결과 지능화가 결합되면서
이제 사유제로서 남는 AI와 공공재로서 또 가는 AI가 결합되면서 이런 데이터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 작동하는 그런 AI 공유 플랫폼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오버해 죄송하고요. 5분 오버했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